지난주 시장 복귀 잠깐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3개가 발표가 됐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고요. 두 번째로 비농업 고용지수, 비농지표, 그리고 세 번째로 실업률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 방송에서 노란톡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일단은 드렸지만 임팩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자 보시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발표가 지금 215로 일단은 났습니다. 예측이 226이었는데요. 발표가 215로 낮았죠.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을 226으로 일단은 봤는데 22만 6천입니다. 21만 5천 밖에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를 안 했다. 그만큼 실업자 수가 감소를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디에 가서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기업의 고용주나 아니면 사장님들이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다 고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임금을 더 높이 줘서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죠.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은 낮게 나왔고요. 자, 비농지수입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입니다. 비농업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을 제외한 모든 파트의 고용 지표인데요. 이게 예측이 40이었는데요. 67만 8천까지 갔죠. 자, 고용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고용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업률입니다. 3.8%에서 4.2% 정도가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이런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3월 4일입니다. 저번 주죠. 저번 주 금요일에 예측은 3.9였는데요. 발표는 3.8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다. 자, good news is bad, bad news is good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자, 미국의 실업률이 낮고 고용 지표가 높고 그리고 신규 실업자가 줄어드는 상황은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괜찮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상의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 빠를 수 있다라고 작년 올해 초까지 굉장히 강조를 드렸지만 이게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해보신 시청자분들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 진폭이 굉장히 조금 작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알려진 뉴스, 이미 알려진 소스, 그리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더 이상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 이런 고용 지표만으로는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지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문제아라고 제가 좀 표현해도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아 취급을 좀 받고 있는데 제가 유가를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만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은 100달러를 넘지는 못할 거다. 단 전쟁이 나면 100달러를 넘을 거다. 그런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지정학적 전문가들이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다라고 거의 대부분 예측을 했는데 전쟁을 일으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굉장히 치솟는 상태. 그런데 간과를 한 게 있죠. 시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전면전 같은 내전이 아닌 그런 전면전 같은 전쟁, 그리고 약자를 그렇게 괴롭히는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한항공 사진을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러시아로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일정 부분 타격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아침에 굉장히 핫 이슈였죠. 이게 러시아 신용등급인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용등급을 발표하는 세 가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무디스가 있고요. S&P가 있고요. 피치사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여기 있죠. 예, 기획재정부에서 1월 말에 발표를 한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러시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등급 정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 있었고 S&P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피치도 일단은 투자 등급 중에 상위 레벨은 아니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권유를 할 수 있는 이런 레벨 정도로는 파악을 했었는데, 자, 오늘 일단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일단 오피셜로 발표가 됐죠. 1월 말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2어 밑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여기 체크해드린 빈칸, 빨간색 빈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디스를 보면 자, 터키보다 아래 있어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누텔라 초코 크림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터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요.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이집트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상황. 바뀔 겁니다. 이 밑으로. 그리고 S&P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칸밖에 안 내렸지만 한 칸밖에 안 내렸지만 여기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다시피 투기 등급입니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등급이 아니고 여기에 채권이나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이런 거거든요. 투기 등급에 일단은 속해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피치사가 가장 많이 떨어뜨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집트나 케냐 그리고 터키, 브라질보다 더 밑에 B2 등급이거든요. B2 등급, 투기 등급입니다. 투기 등급 B2 등급에 위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투기 등급 밑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기 등급 밑에 부적절이라고 있거든요. 절대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등급인데요. 이게 지금 발표가 된 게 오늘 일단 이렇게 발표가 된 거고 향후에 1, 2주나 아니면 한 달 정도 있다가 보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루블화 그리고 러시아 채권은 소위 얘기해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폐지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뉴스가 하나 좀 떴는데 비우호 국가, 그러니까 미국을 비롯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비우호 국가에 우리나라 한국도 일단은 떴습니다.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비우호 국가로 지정이 되면 자, 러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 혹은 러시아와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 기업들한테 달러로 이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달러로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고 루블화로 주게 되죠. 루블화로. 그러니까 러시아 루블화로 그냥 돈을 주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 뉴스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좀 뜬 뉴스인데요. 자, 루블화의 가치 폭락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저번 주에 루블화 가치 폭락 요거를 일단은 보여드렸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루블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루블화가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하기 때문에 분모가 낮아지게 되죠. 분모가 작게 되니까 러시아 루블 분의 US 달러의 절대값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지금 취소샀는데 이게 83포인트까지 일단은 갔죠. 이게 저번 주고요. 오늘 아침 겁니다. 오늘 아침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105까지 치솟았다. 여러분들 중남미 지역의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뭐 엘살바도르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림. 휴지 하나 혹은 달걀 한 개를 사기 위해서 수레에 돈뭉치를 이렇게 교환을 하는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아직 그 상황은 아니나 루블라 가치가 이렇게 많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비우호적인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비우호적인 국가로 지정을 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품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게 될 때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대체를 해서 주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블화의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했어요. 근데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업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 루블화가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신뢰의 금이 가죠. 신용이라는 건 이 화폐 가치, 화폐 가치에 대한 신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뭐 루블화를 받았는데 이게 내일 또 5% 떨어지고 모레는 10% 떨어지고 한 3일 있다가는 뭐 20%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의 기준금리인데요. 러시아 기준금리 저번 주에도 앵커님께서 멘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런 기준금리는 진짜 처음 보는 수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20%입니다. 20%. 20%.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 예, 이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을까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통화량을 늘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더 큰 인플레이션이 오죠. 음. 그거를 막기 위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아, 돈을 네. 못 쓰게 하려면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버린 겁니다, 지금. 20%의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네. 20%의 금리를 내고 여러분들 돈을 빌리시겠습니까? 은행에서? 절대 안 빌리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는 거고요. 자, 20%까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상적인 국가는 뭐 정상적인 국가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정상적인 국가는 절대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죠. 하루 만에 지금 올려버렸으니까. 하루 만에 9%에서 20% 정도로 올렸는데 이런 경우는 뭐 저도 사실은 한 20년 정도 봤지만 처음 보는 이런 현상이고 아예 돈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위급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루블화의 가치 폭락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반전의 그런 시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에 25조를 쓰죠. 25조 원의 전쟁 비용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러시아가 버틸 수 있을지 여기도 일단은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사실은 세계 각국의 원자재, 원유, 그리고 농산물, 특히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시장의 20% 정도를 일단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타이틀을 러시아 파산하나 디폴트라고 하죠. 디폴트 선언을 할지 안 할지 굉장히 조금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자, 신용 등급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국가는 뭐를 발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국채를 발행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데 신용 등급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이 이 국채를 사줄까요? 절대 사주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채가 굉장히 안전한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2년물이든 5년물이든 10년물이든 30년물이든지 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국가 간의 신용 등급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빠르면은 한 2, 3주, 느리면은 한두 달 내로 투기 등급에서 부적절 등급으로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러시아 펀드 들어가신 분도 굉장히 좀 힘드실 건데 자산을 동결을 시켜버렸죠. 아예 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 부적절 등급으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정말 아무도 러시아의 국채를 사줄 그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이 안 돌죠. 그러면 당장에 러시아가 갚아야 될 국채나 이런 것들의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빠르면은 이번 달이라도 디폴트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러시아까지 제가 분석을 할지는 몰랐는데 네. 뭐 해외 시장이 이렇습니다. 항상 어떤 이슈들이 터지고 그 이슈들에 선행을 해서 차트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어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같이 발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러시아 상황 여러분들도 유념을 하시면서 일단 보시면 되겠고 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네.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오늘도 올려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제가 새벽 시장, 새벽에 해외 시장 여러분들이 잠드신 시간에 일어난 이슈들 제가 음성으로 남겨드리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부터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